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차소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앨범 어떻게 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최대한 간결하고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곡을 만든다. 곡을 만드는 건 작곡의 영역이겠죠. 먼저 기본 틀을 만드시고, 두 번째, 만든 뼈대에 살을 붙입니다. 편곡을 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작업이라고 불리는데, 기본 틀에 악기를 추가하고 다양한 사운드 디자인을 해서 곡을 빌드업 시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곡에 어울리는 소스들을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많은 샘플 중에 곡에 어울리는 소스들을 고르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곡이 발라드라면 발라드에 맞는 악기들, 그 곡이 로우파이한 곡이다. 그러면 그런 소스들, 그런 샘플들을 골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 곡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곡을 다 만드셨다면 여기부터 후반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믹싱이라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믹싱부터는 음향 지식이 조금씩 필요해요. 요즘엔 작곡가도 기본적으로 믹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갈수록 너무 어려운 게 믹싱이지만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엔지니어와 소통하기도 어렵고 작곡가분들 중에서 결국 엔지니어 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고요. 작곡가와 엔지니어를 병행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믹싱은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많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음악과 저 음악의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다가 들릴수록 미세한 차이가 점점 고퀄리티의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걸 아시는 순간 믹싱 영역을 정말 존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믹싱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실 본인이 하셔도 되고 엔지니어한테 일정 페이를 드리고 맡기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저는 맡기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저도 앨범을 낼 때는 믹싱을 맡기는 편이고요. 제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전문적인 지식에 있어서 전문적인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믹싱을 맡긴다고 좋아진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내가 원하지 않던 사운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귀로 듣고 판단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운드와 엔지니어가 생각하는 좋은 사운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맡기게 된다면 내가 이런 공간감을 원한다. 난 이런 질감의 사운드를 원한다. 이 정도의 밸런스를 원한다. 등등 자세하게 소통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레퍼런스 곡들을 정하셔서 엔지니어에게 미리 주면서 이런 곡 비슷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수정은 보통 무한대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들을 때 신중하게 듣고 피드백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피드백 할 때 꿀팁은 많이 듣는다고 좋은 피드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귀는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처음 들을 때 그때의 느낌들을 저는 시간대별로 적어놓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2분 37초에 이런 사운드가 거슬립니다. 3분 1초에 일렉 기타 밸런스가 너무 큽니다. 일렉 기타를 조금 줄여주세요. 벌스 부분에 보컬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쪽에 데시벨 조금 올려주세요. 그쪽에 볼륨 조금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처음 들을 때 막 메모를 해요. 처음 들을 때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믹싱에서 중요한 거는 믹싱은 좋은 소스들을 가지고 더욱 좋은 사운드를 내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떡볶이 재료들을 가지고 갑자기 랍스터 요리가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사운드와 재료들을 고르시고 음악을 만드셔야 믹싱 과정에서 더욱 좋은 요리가 되는 거지 갑자기 믹싱 과정을 했다고 새롭고 곡이 완전히 변하고 완전 새로운 곡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믹싱 과정이 끝나면 이제 마스터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스터링은 실제로 제 주변에서 마스터링이 뭐냐, 마스터링 왜 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마스터링에 대한 강의는 유튜브에 정말 많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등등을 이 영상에서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듣고 있는 사운드는 사실 0dB에 맞춰 있는 볼륨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를 듣고 있다가 다음 노래의 볼륨이 갑자기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아져서 안 들린다거나 하지 않도록 저희가 멜론이나
지니에서 듣는 모든 음악들은 0dB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볼륨들을 맞춰주는 기본적인 역할부터 아주 많은 것들이 마스터링에서 진행이 되고요. 저도 이 마스터링 부분 역시 엔지니어 분께 맡기는 편입니다. 본인이 하셔도 돼요. 오존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공부하셔서 하셔도 되는데 앨범을 내고 싶다, 앨범의 퀄리티에 욕심이 있다 하시면 일단 초보자분이시라면 믹싱과 마스터링은 엔지니어 분께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최종 음원이 완성되면 다음 과정은 유통입니다. 마스터링된 파일을 우리가 멜론, 지니, 애플뮤직 같은 음원 사이트에서 노래를 접하기 위해서는 유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가 직접 모든 음원 사이트 사무실에 방문해서 곡을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간 과정을 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유통사라는 회사예요. 유통사는 처음 음원을 대신 등록해주고 각 음원 사이트에서 정산해주는 음원 수익을 받아서 제작사에게 다시 정산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유통사는 그런 대행 업무를 하는 대신 15%에서 많게는 30% 정도까지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회사입니다. 유통사는 굉장히 많아요. 처음 유통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유통사 찾아보셔서 적절한 유통사와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음원 사이트에 내 곡을 등록하는 것,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작권협회 등록이에요. 저는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음원 수익과는 별개로 저작권료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저작권료는 저작권협회에서 관리를 하고요.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회사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줄여서 음저협이라고 부르는데 음저협 말고도 다른 협회나 저작권을 관리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음저협에 많이 가입이 되어 있으시죠. 처음 가입비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20만 원 정도 가입비가 있고요. 너무 비싸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저도 처음에 가입할 때 무슨 가입비가 20만 원이냐 했는데 저작권료를 징수해서 대신 받아주는 업무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저작권에 대한 보호, 조금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비싸다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지만 가입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학생 할인 같은 거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혜택 챙기시고요. 저작권 협회에 가입돼 있지 않으시면 저작권료를 받는 게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이곳저곳 다니면서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나는 20만 원 내고 가입해봤자 받을 돈도 없을 것 같고 일회성으로 그냥 앨범을 제작한 거고 앞으로 음악할 계획이 없다 하시면 사실 가입 안 하셔도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난 음악을 계속 할 거다. 그리고 좀 저작권 협회의 어떤 보호를 받고 싶다. 예를 들면 내 노래가 표절이 됐거나 어떤 법적인 것에 있어서도 보호 필요 없다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보호 받고 저작권료 받으시기 원하시면 가입을 꼭 해주시고요. 두 번째 가입하셔야 될 곳은 실현자협회라는 곳을 가입하셔야 돼요. 저작권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현자협회는 조금 생소하시죠? 내가 앨범에 노래를 했다, 가창을 했다, 혹은 일렉 기타로 세션에 참여했다, 피아노로 참여했다, 이런 악기를 연주하신 경우에는 실현자협회에 가입하셔서 실현권에 대한 수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크레딧이라고 하죠. 베이스는 누가 쳤고 기타는 누가 쳤고 코러스는 누가 했고 이런 식의 크레딧을 작성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 크레딧에 따라서 실현권을 분배받게 돼요. 실현자협회는 가입비는 없고요. 대신 저작권료에 비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챙기시면 너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앨범 만드는 전 과정 조금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드려봤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댓글에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앨범 내는 게 목표인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앨범 내는 것이 아마 버킷리스트라거나 목표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하셔서 꿈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